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내년 시험 대비해서 늦게 인사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종합반이신 분, 베리타스 종합반이신 분 거의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초시이신 분 있어요? 올해 이제 내년에 21년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초시이신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인사를 제대로 좀 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늦게 인사드리는 감이 있기는 한데,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네, 언어 공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이번 특강, 그러니까 오늘 1회고 다음 주 토요일에 2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7일부터 진행되는 기초 이론 강의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언어 논리를 공부를 할 건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아마 7개 정도의 그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제가 추려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독해 부분과 논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첫 시간은 독해 쪽에 집중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다음 2회차 시간에 독해 아니고 이제 논증 파트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별로 2시간 하면 별로 길지는 않지만 이제 연결해서 기초 강의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강의 때는 한 31개 정도의 전출시, 그러니까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언어 논리에 적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시키고 연습 같이 해보고 그래서 이게 8월 17일 날 제가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만 따져도 8월 17일이면 기본 강의가 진행돼야 될 시점이라서요. 작년처럼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만을 강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기초적인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조금 어려운 독해나 논증 지문들도 계속 연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2주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언어논리식 읽기 방식에 익숙해지게끔 그거는 확실하게 좀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될 때는 제가 읽기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일절 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읽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초 강의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기본 강의 때는 철저하게 우리 기출 유형 분석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적어도 3개년의 기출을 기본 강의 동안 12회 동안 완벽하게 단권화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셨을 때는 하프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적응하는 연습, 그러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특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첫 시즌 단순 무료 특강이니까 책 나눠주고 끝내고 이런 거 아니고 제일 잘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기초 강의로 이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네.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올해 이제 내년 시험이 초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 자료랑 들어보고 계시니까 PSAT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공직자가 될 만한 적성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적성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적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을 암기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약간 2차 과목, 학자 붙은 과목 스타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없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을 도대체 5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왜 치게 하느냐 7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왜 치게 하느냐를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셋의 언어 논리라는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목이 도대체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직 적성 시험이고 적성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언어 논리를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수능의 국어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 출제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을 도대체 왜 보는지를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하루 안에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다고 저는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 후배들이나 제 뭐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지금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서류를 굉장히 많이 볼 텐데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훑어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점을 찾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정도 아마 두께의 보고서를 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반나절 내에 뭔가를 정리해오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을 주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텍스트를 보고 여기서 주요 논점을 찾아서 해결책까지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사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거는 딱히 물어보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독해력은 어디서 이미 테스트가 됐냐면 수능 볼 때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는 외국에 살다 와서 수능을 안 봐서 독해력에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따로 저를 찾아오세요. 어떤 식으로 독해력을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닌 분들은 여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 자체는 지금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전략 테스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 치고 그냥 들고 오시잖아요. 시험지 제출 안 하시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고 답을 냈는지 출제원이나 심사하는 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냈는지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완벽주의에 사로잡히셔서 뭔가 나는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다 읽어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선지 5개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완벽주의는 언어논리에 한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번 시즌 내내 그리고 오늘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건가 하는 거예요. 오늘 교재 얇은 거 하나 받으셨죠? 거기 첫 페이지 한번 좀 저랑 같이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언어논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제가 언어논리에는 3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독해 파트가 출제가 되고, 두 번째는 논증 파트가 출제가 되고, 세 번째는 논리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언어논리 40문제가 매년 구성되는 패턴이 이 3가지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문화된 글을 좀 빨리 처리를 해서 선택지를 골라내는 형태고, 논증은 주장과 전제로 이루어진 글이죠. 이 글들을 읽고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잡아내는 게 주요 논점이 될 거고, 논리는 논리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퀴즈 형태로 조금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독해 문제죠 라는 말 대신에 제가 무슨 말을 쓸 거냐면, 이거는 밀독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광독형 문제입니다. 이건 그대로 논리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볼 거예요. 밀독은 빽빽한 밀자를 써서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을 좀 작게 읽으라. 작은 소리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읽기 단위를 작게 쪼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정보들을 일일이 체크해야
선택지 5개의 정보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광독은 넓을 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게 읽기. 읽기의 단위를 좀 크게 갖고 가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논리는 뭐 퀴즈 쪽에 해당되는 문제. 논리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 문제인 게 좀 티가 나니까요. 근데 독해나 논증은요,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지문 길이도 비슷비슷하고요. 뭐 선택지 뽑히는 거 5개 다 뽑히고 보기 3개 정도 나오고 하는 거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2개를 밀독과 광독을 구분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언어 논리를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